저는 대구대학교 이학 박사 이범식이라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박사님이 몇 년 전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이제 늦가기 대학생으로 좀 나오셨었는데 네네네. 올해 초에 이제 그 교수님이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좀 화제가 됐었다고 그래요. 그때가 47살이었습니다. 박사님이 58세에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게 참 이게 저 처음 강단에 서시던 날은 좀 어떠셨는지요? 저도 강단에 처음 서는 그런 입장이었고 학생들도 아마 저 같은 교수는 아마 처음 봤을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내가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겠나? 야, 이 교단의 첫 수업, 수업이 진짜 이게 너무 떨리셨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지금 여기도 지금 많이 떨리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니 근데 이게 저 박사님은 원래 어떤 일을 하셨었습니까? 저는 전기 기사 일을 했었습니다. 예. 전기 공사를 했습니다. 공사를 하셨던 예. 일을 하신 거죠. 예. 근데 이제 이게 실례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사고가 나셔가지고 예. 그때 여러분들 밖에 나가면은 그 전봇대 있죠. 있죠. 예. 그 위에 제일 위에 있는 전선이 22,900볼트가 지나가는 네네네. 그러한 그 전기입니다. 그래서 일반 가정용 전기 한 100배 정도 되죠. 그 전기 공사를 하다가 감전돼서 한 2주일 정도 깨어났다가 다시 혼수 상태에 빠지고 하면서 깨어나자마자 양팔을 절단해야 된다는 그러한 소식을 의사로부터 들었죠. 한마디로 이게 감전사고. 그렇습니다. 예. 이게 이제 박사님에게도 그렇고 가족분들에게도 사실 이게 쉽지만은 않은 결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가족들 특히나 이제 부모님들은 극렬 반대하셨죠. 절대적으로 안 된다. 생태 같은 데 사서 팔을 잘랐어야 되겠냐.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셨지만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빨리 수술을 하지 않으면 감염이 돼서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 위험해질 수 있다. 이래가지고 제가 가족들을 설득했죠. 꼭 해야 된다. 예. 그때 제 당시 나이가 22살이었어요. 오, 22살에 사고가 나셨어요? 예. 그래서 22살 이범식 인생이 불쌍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예. 이게 참 정말 저는 희망을 바꿨습니다. 그래, 양팔이야 기왕 절단된 것이다. 다리가 두 쪽이라도 멀쩡하면 이 멀쩡한 다리를 통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곳에는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또 이게 오른쪽 다리에도 전기독이 번진다고 오른쪽 다리마저 절단당하고 나서는 아이고. 진짜 희망마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잃어버렸죠. 그래서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사실은 있었어요. 이게 뭐 지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병상에 계시면서 진짜 얼마나 수많은 생각이 또 드시고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내가 만약에 전기 일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날 그 현장에서 내가 일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가진 전 재산을 줘서라도 그 사고를 당할 그 시점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가서 나에게 그 자리에서 도망쳐 라고 이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라고 생각을 해봐야 마음만 더 아플 뿐이었습니다. 사실은 잠이 들었어요. 잠이 들었는데 새벽녘에 굉장히 환한 것을 느껴서
눈을 한번 떠봤어요. 눈을 떠보니까 그 사이에 눈이 더 내려서 바깥이 오유통 하얀색이었어요. 하얀색이었는데 그렇게 새하얄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렇게. 그러셨군요. 사실 식사하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적응을 해 나가셔야 됐을 텐데. 맞아요. 어머니가 이제 밥을 먹여주시는데 반찬의 순서도 바뀌고 속도도 바뀌고 네. 이러니까 사실은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어요. 아유, 뭐 여간 정도가 뭐 아니었겠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예. 그래서 왼발로 한번 먹어보는 것이 어떨까? 왼발로? 요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숟가락을 쥐고 왼발로 젓가락을 짚고 근데 이게 숟가락도 그럴 텐데 젓가락질을 이게 될 수가 있습니까? 숟가락은 한 1개월 정도 연습을 하셨어요? 예, 연습을 했고 젓가락은 이것을 벌리고 오므리고 하는데 6개월 걸렸습니다. 야, 그럼 그 꾸준히 그 연습을 하셨나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엄마가 그 담아준 그 김장김치 맛을 솔직히 뭐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젓가락으로 그 먹었던 그 김장김치 맛이. 6개월 만에 그 젓가락으로 그 그렇습니다. 김장김치를. 야. 그걸 해내신 거네요. 아, 그렇죠. 아, 좀 그 6개월째에 어떠셨습니까? 이게 젓가락질을 딱 해서 내가 먹고 싶은 반찬을 딱 먹었을 때.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고 내 속도에 맞춰서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체가 얼마나 크나큰 행복이겠습니까? 못 먹다가 먹을 수 있으니까. 요게 되니까 이제 좀 더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으면서 글씨 연습도 좀 했습니다. 글씨 연습도 예, 했어요. 예. 이게 말입니다. 제가 손으로 쓴 글씨를 왼발로 써도 그 글씨 형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진짜요? 내가 예전에 썼던 그 글씨체가요? 예. 와, 어떻게 그게? 이 사람이란 굉장히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글씨 연습하고 뭐 타자 연습도 하고 이렇게 다시 세상으로 나갈 어떻게 보면 준비를 다시 했다. 이게 사실 저 옆에서 지켜보는 가족분들의 마음도 참 좀 그러셨을 것 같아요. 가족들 앞에서는 좀 많이 웃으려고 그랬어요. 일부러라도 좀. 예. 엄마가 저한테 항상 이렇게 부를 때는 시가 이렇게 부릅니다. 네, 시가. 그 천지신명께서 그 왼발 하나를 남겨둔 그것도 다 이유가 있을 거다. 그래서 힘들고 지치고 할 때 그 엄마의 그 따뜻한 그 마음과 그 지지가 저한테는 사실 큰 도움이 됐죠. 참 이게 또 참 어느 정도 일상생활을 하시게 될 수 있을 때 이게 또 회사에 또 나가셨다 그래요. 아, 예. 91년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제가 집안의 맞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저에게 다가온 것이 컴퓨터였어요. 컴퓨터요. 예. 컴퓨터를 이제. 예. 컴퓨터를 제가 배우고 그 다음에 아는 형님 회사에 그 이제 취직을 했는데 하셨어요. 예. 그때 제가 맡았던 것이 이제 총무 그리고 이제 회계 이쪽을 제가 맡았는데 실질적으로 참 열심히 해도 그 일반 비장애인과의 이렇게 경쟁에서는 제가 사실 참 이길 수가 사실은 좀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장님께서 부르시더니 회사 사정이 좀 힘들어지니까 넌 좀 관둬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사실 참 많이 울었습니다. 장애인이 되면서 사회에서 밀려나더니 또 사회에서 밀려나는구나.
그런 서글픈 생각이 들어서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컴퓨터 방문 강사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하. 장애인 가정에 내가 직접 가서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참 진짜 대단하시네. 이게 이제 컴퓨터를 정말 또 어떻게 보면 또 이게 잘 배우신 게 그때 사모님을 만나셨다 그래요? 이게 방문 강사를 하시다가 만난 겁니까 아니면은 채팅하다가 이거 두 분 또 채팅을 이게 접속 아닙니까? 맞습니다. 접속 중 우리 한석규 형이랑 장도연 누나 전도연 씨 여기 계셨네. 그러면 실례지만 어디 채팅해서? 넷마블. 넷마블에서. 중증 장애인 돕기 동호회. 네. 그러면 아이디를 부르셨나요? 그때는 누구누구님 이렇게? 그렇죠. 아이디. 아이디가 어떻게? 무슨 님이셨어요? 저는 평강공주였고. 평강공주님이셨어요? 예. 그러면 우리 저 박사님은 저 사람은 처음에 이슬비라고 다니더라고요. 네, 이슬비? 47살에 학교 입학을 하셨고. 학교 입학을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당시에 좀 대학을 가야겠다 생각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사실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저희 아내가 그러면 공부를 한번 해봐라 라는 이런 조언이 있어가지고 진짜 아까도 얘기 드렸습니다만 이게 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가장 힘든 부분은 사실은 등하교였습니다. 더더군다나 더 힘든 날은 비 오는 날이었어요. 그렇죠. 우산. 우산도 없이 가는 데다가 그리고 이게 올라가는 승강장 계단 자체가 미끄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뜩하다가 조금 삐끗이라도 하면 그 미끄러지시면 또 큰일 그렇죠. 나죠. 진짜 참 목숨 걸고 다니는 일이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학교 갔으면 교수님께서 이렇게 뭔가 말씀하시면 필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교수님께 그 양해를 얻어가지고 교수님 앞으로 가서 앉아가지고 이제 왼발로 책에다가 이제 줄도 끊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필기도 하고 그렇게 학교 생활을 계속했죠. 아니 근데 이렇게 그렇게 노력한 끝에 이게 장학금을 또 받으셨다 그래요. 제가 우리 과에서 4등을 했습니다. 와. 정말로 열심히 했어요. 그 일반 우리 친구들 2배, 3배 정도 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이뤄보고 싶은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그 일자리 지원 센터 같은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좀 제공해 주고 싶고 또 하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의 전도사가 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또 오늘 저 뭐 교수님을 통해서 또 많은 거를 또 오늘 또 저희가 느끼고 배웁니다. 예. 아닙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장애라는 것은 신체 기능 중에 일부분의 불능 상태를 우리는 장애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장애인이라 그러면서 모든 부분이 다 장애인 것처럼 이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이 장애 위에다가 자꾸 덧칠을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봐요. 장애인은 저럴 것이다. 장애인은 이럴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다. 그 사람은 그냥 그 장애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장애인이 그냥. 그 부분만 좀 마음속에 가지시면 좀 장애인들을 이렇게 좀 대할 때도 편하게 대하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저희가 조금이라도 이게 뭔가 조금 공부가 된다고 할까요? 우리와 다른 점이 있어서 불편함을 느끼시는 것 뿐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불편함도 장애를 느끼는 것에만 극한이 돼야지 그렇죠. 모든 것에 다 이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건 좀 잘못된 것이다. 맞습니다. 그러면 그건 편견이다. 예. 라는 얘기신 거죠. 그러니까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살아가던 80년대는 저 장애인이라는 소리도 안 했어요. 병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눈이 좀 누구는 큰 사람이 있고 눈이 좀 작은 사람이 있듯이
그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건강한 사람이 있다. 이런 형태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기왕이면 몸이 많이 불편한 사람을 사회에서 포용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면 우리나라가 정말 아름다운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